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출시한 시네마 카메라죠. 시네마 EOS 시스템의 새로운 라인업 EOS C70을 가지고 저희 캐논 코리아에서는 오늘 C70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논 코리아의 허욱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식스센스죠. 그래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6분을 모시고요. 실제로 C70을 사용해본 느낌을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합 되게 신선하고 특이한데요. 그럼 6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오늘 아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선정해 두었고요. 마지막엔 당첨자 또한 발표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C70을 짧게나마 보내드리고 좀 테스트를 요청드렸어요. 일단 첫인상이 어땠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저는 C70을 받았을 때 제가 원래 그 C200 유저이거든요. EOS 시네마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걸 기대했는데 조금 새로운 게 와가지고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게 미러리스 같기도 하고 시네마 같기도 하고 새로운 시네마 RF 시스템에 대한 약간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묘했어요, 기분이. 묘하다. 네, 묘하다. 우리 박종훈 감독님은 혹시 어떠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캐논 제품의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상업영화 데뷔 이후에 아리사의 아리사 괜찮습니까? 파란 카메라로 할까요? 파란 카메라와 이 빨간 카메라의 조합들로만 거의 촬영을 많이 했었었는데 초기에 캐논과의 인연은 저는 XL1이랑 기종을 썼었어요. 네. 업계에서는 다들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소니 경쟁사겠지만 소니의 PD150이랑 카메라 뭐 VX1000, 2000 뭐 근데 죄송한데 이거 C70에 대한 첫인상 맞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TMI입니다. TMI 좀 TMI가 많아서 리허설 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갑자기 풀렸어 갑자기. 짧게 하면은 그때 XL1이랑 카메라를 서서 OD를 사용해 본 이후에 C300은 잠깐 써봤지만 처음 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딱 다 잘라버려 이것만 딱 해버리면 되겠네요. 뭔가 처음인데 그 네, 전에 단계가 많네요. 네, 저는 정리하자면 C70은 제가 볼 때 첫인상은 일단 제가 원하던 어떤 카메라가 나왔다. 그 부분은 이제 토크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먼저 다 말씀하시고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 깜짝 놀랐어요. C70 첫인상에 모든 카메라 브랜드가 다 나왔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TMI일 수 있는데 이 캐논 카메라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김비디오님은 시네마 라인업은 지금 C100 마크 II 사용하고 계시죠? 네, C100 마크 II랑 최근엔 코모도를 드리긴 했는데 네네. 네, 그 바디 같은 경우는 C100 마크 II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미러리스나 아니면 캐논의 DSLR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두 개가 결합해서 나왔는 아주 환상적인 혼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진짜 딱 저같이 런앤건 스타일에 딱 적합한 시네마 라인업이 나온 것 같아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굉장히 뭔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식스센스에 맞게 각 6분께서 각자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성향이 너무 다르세요.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이 토크가 상당히 기대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 현 감독님이 준비해 주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션. 어우, 차가 좋네요. 근데 되게 낯설어요. 세로로 촬영된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세로 영상은 그 유튜브에 있는 에이핑크 그 직캠 영상 맞아요, 이후에 직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감동적인 영상이었는데 아주 상세하네, 에이핑크. 예. 로닌을 쓰셨나봐요. 네, 로닌 S2에다가 아주 환상적인 궁합으로 네.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메뉴가 되게 세로로 겉에 나오는 건가요, 메뉴? 네, 저기 설정을 해서 메뉴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중점을 두고선 촬영하셨는지.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룩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로 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기존에는 세로 영상을 찍을 때
뭐 트라이에다가 90도로 꺾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액세서리를 덕지덕지 붙여서 빌딩을 하는데 약간 위태롭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C70 나온 거 보니까 새로 나사 마운트 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메뉴 디스플레이도 세로 모드를 지원한다는 걸 보고 이걸 뭔가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짐벌 팔로잉 세로가 조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저도 해봤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의 C70은 혹시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C200 같은 경우에 슈퍼 35mm이기 때문에 또 저조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같은 센서 사이즈인 C70을 사용하면서 확실히 저조도에서 C200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보여서 디지오 센서의 유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냐면 현 감독이랑 예전에 라이브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세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라이브 그 촬영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둘이서 막 끙끙 막 싸매고 막 이러면서 또 그거를 고정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또 밟고 있고 밑에 삼각대 밟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라이브 찍으시는 분들은 요새 두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업체에서 가로 영상 하나랑 세로 라이브가 요새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두 가지를 다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소규모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될수록 계속 손해가 보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라이브 쪽으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세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회전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텀 키가 C70 같은 경우에 13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지정을 해서 버튼을 한번 눌러줘서 세로로 변환하게끔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메뉴까지 다 세로로. 네네, 메뉴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 메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막 조리개 앤디 막 이런 수치들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원이 되니까 목 디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죠. 뭐 질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시청자분들 질문도 저희가 사전에 받았는데 현 감독님께서 질문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네. 어떤 질문 선정하셨나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정홍재님께서 시네 카메라와 DSLR 장점을 모아둔 바디여서 어찌 보면 애매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C70은 어느 쪽에 더 적합한 바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말씀 주신 부분에 어느 쪽에 더 적합하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시네마 쪽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영상 스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DSLR이나 미러러스의 편의성을 가져가고 안정성이나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네마를 적용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RF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가요? 네, 결론이? 네.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뭐를 두 번째 선정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유호령님께서 기존 C200, C300과 같은 시내 장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질문을 택한 이유가 제가 C200 유저이기 때문에 이오스 시네마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오스 시네마 시스템이요? 이오스 시네마 이오스 시스템. 죄송합니다. 네. 시네마 이오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C70은 핸들도 일체형이고 그리고 모듈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예 새로운 RF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RF 마운트 시네마에 있어서 약간의 청사진을 그려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네, 죄송한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청사진을 얘기하니까 시네마 카메라인데 사진이 찍히나요? 청사진을 이야기하시나요? 정형 캐논 임원행이 오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질문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네. 저는 C70과 C200, 300 시리즈와는 좀 결이 다른 아예 다른 카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C200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C70, C200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C70을 고를 것 같은데 C200을 평생 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첫 시네마기 때문에 약간 전시해 두려고요. 지난주에 물어보셨잖아요. 얼마에 팔았냐고.
제가 팔 때 얼마나 팔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가격을 항상 인지하고는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의 아니게 취조당하시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어. 답변을 드렸는데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부터 네. 이러면 큰일이네. 준비하신 세션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함만큼이나 유튜브 아이디도 김비디오님. 네. 성함이 김영상님이시잖아요. 이거 예, 밝혀도 실명이- 되나요? 네, 네. 근데 밝혀도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영상 보고 올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제발 갈까요? 영상 좀 봅시다.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 아니, 전자담배죠. 광고 아니고? 제품 광고 찍은 거 아니에요? 전자담배를 많이 하더라. 너도. 실제로 근데 전자담배 웃긴 아니에요? 거는 전자담배가 연기가 더 좋더라고요. 김비디오님이 촬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출연하셨네요. 예, 이게 참 웃기게 됐죠. 이게 사실 저도 김비디오님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제 걸 김비디오님이 찍어주고 이걸 로켓펀치님이 찍어주신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디렉 주는 대로 로켓펀치님이 굉장히 촬영을 잘하시네요. 아우, 잘하시더라고요. C70이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기 C70의 저 핸드 위에 손잡이 있잖아. 예. 저거는 좀 디자인 예쁘게 해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아. 아, 따로요? 이거는 중고거래 현장인가요? 여기 C70 있어. 아, C70을 파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잘 봤는데 저 연기는 밀어가시는데 자꾸. 아니, 연기가 궁금하네요. 네, 연기 뭐로 연출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아, 연기요? 네네. 아,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자담배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아, 왜냐면 스모크 머신은 연기가 딱 퍼지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좀 깔리더라고요. 일단 김비디오님 좀 한번 체감하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짧게. 예, 안 그래도 원래 계획은 사실 핸드헬드 위주로 좀 많이 가려고 했는데, 사실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시네마 카메라로서 짐벌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쉽게 쓸 수 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해서 딱 RS2에 지인분이 사셔가지고 거기에 딱 올려서 찍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느낌이. 뭔가 밸런스도 잘 맞고, 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거 찍다가 신나가지고 전부 다 짐벌로 찍어버렸거든요. 찍으면서 핸드헬드를 이제 확인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푸티지가 잘 안 나오긴 했지만 핸드헬드를 찍으면서 또 한 번 더 놀랐던 점이 이제 디지털 IS? 뭐랄까 마치 EOS R에 있는 디지털 IS처럼 엄청 스테이빌라이저를 잘 해주더라고요. 특히 RF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L렌즈 군들의 많이 이제 손떨방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잘만 찍으면은 이제 흔히 닌자 워크라고 해서 이제 도둑걸음처럼 이렇게 걸으면은 되게 뭔가 부드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해 보시면서 이 포커스에 대해서는 좀 구동하기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포커스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이제 특히 인물을 이제 얼굴을 잡거나 아니면 그런 거 부분에서는 엄청 좋았고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물체 촬영하거나 이제 광고 촬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을 찍는다면 이 물병에 점점 천천히 가까이 갈 때 포착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C70한테는 이제 R5라든지 그런 미러리스를 쓰다가 이제 넘어와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좀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내면은 이제 충분히 극복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딱히 큰 문제는 안 됐고 그거 말고 짐벌을 올릴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짐벌을 올려 빨리 끊어야 돼. 짐벌에 올려서 찍을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을 많이 찍기 때문에 얼굴 인식만 잘 되면은 되게 찍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로켓님께서 찍어주셨죠. 제가 질문을 조금 순화해서 다시 드려볼게요. 네. R5AF가 워낙 뛰어나서 C70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고. 조리개는 항상 최대 개방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 약간 자존심? 네, 그 김비디오님은 원래 EOS R, EOS R5 그쪽 풀프레임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C70 같은 경우 슈퍼 35로 크롭 센서잖아요. 네, 맞아요. 센서 사이즈에서는 뭐 아쉬움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현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늘 최대 개방으로 찍기 때문에 거의 그래가지고 배경 흐림이 약간 덜하다는 점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포컬 리듀서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많이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R5를 사용하시는 분들 또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R5를 사용 중이시니까 네. 짧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뭘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요. 4K 120프레임 찍을 때 발열과 그 오디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발열이 없고 발열도 들어가네요. 노 이거 큰일 난다. 발열이 없고 발열도 오디오가 들어가면. 발열이 없고 오디오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발열이 있으면은 프로기종이라고 또 부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김비디오님이 선정하신 질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선정했는 질문은 홍동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 AF 속도랑 오토 트래킹 속도는 만족스럽고 빠른가 아니면 뭐 후면 터치 스크린의 터치 AF도 빠른지에 대해서 여쭤봐 보셨는데 이미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사실 미러리스처럼 그렇게 빠른 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되게 MF스러운 AF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예, 그 다음 질문은 오제도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는 4K 120프레임과 RS2 짐벌 운영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4K 120에 RS2로 찍은 조합이다 보니까 아마 저 영상을 보셨으면 다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저도 로닌 S2랑 같이 무슨 말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용을 해봐서 이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운데 8분의 3 인치 나사홀만 있어서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보니까 아래 플레이트가 보통 이제 끼우는 게 홀이 세로로 나 있는데 C70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게도 가로로 나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플레이트 하단부에 이 세로로 나 있지 않고 가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근데 실제로 RS2에 올려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아마 C70을 S2랑 이제 써보시는 분들은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해답을 찾게 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플레이트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넣으면은 균형이 잘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의 그 고민 과정은 다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와 살이 되는 그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약간 아쉽다. 가로로 된 거?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 근데 이런 실질적인 체감하신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렵지만서도 그만큼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C70 호환성에 대한 얘기고요. 제이엔님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제이님이 하신 게 없는데요? 잘 이용하고 뭐 하신 거죠, 제이님은? 렌즈 그냥 배경 열심히 설치하셨는데 그러세요? 그냥 찍으신 거 아닌가요? 저 앞에 저거는 뭐로 하신 후반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프리젠 이렇게 앞에 계신 거예요? 잘 네, 봤습니다. 렌즈를 감사합니다. 모델빨이죠, 네. 모델바가 장비빨. 네. 네, 지금 비하인드 씬이 지금 나오는데 제가 뭐 사진 백그라운드로 시작해서 영상까지 오게 돼서 뭐 오드막부터 해서 1DX 그렇게 오다가 뭐 C100 마크 2, C300 마크 3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시네마하고 EF 시절과 RF 시절 이런 걸 전부 다 거치다 보니까 렌즈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RF 마운트여가지고 일단은 RF는 RF 성능만큼이나 잘 이렇게 작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제가 볼 때는 C70의 가장 핵심인 게 포컬 리듀서 0.7배율로 그러니까 풀프레임 EF 풀프레임 렌즈를 그 포컬 리듀서 어댑터와 같이 장착을 했을 때 풀프레임 화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 스탑 밝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어댑터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이 일단 가장 메리트 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지나가면 이제 2470 f2.8로 포컬 리듀서와 함께 장착을 했더니 f2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24mm부터 70mm 2470의 풀프레임 화각을 f2로 균일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70mm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처럼 이렇게 쭉
당겨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갈아 끼는 그러한 그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기동성 있는 그런 촬영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5mm 1.2 1.2 그 속칭 만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껴봤어요. 1.2 조리개인데 껴보니까 f0.9가 되더라고요. 저건가요? 네, 1.2를 저거를 이제 껴봤더니 0.9. F0.9 이게 그냥 포토그래피 백그라운드에서 0.9의 조리개에 있는 렌즈를 사려면 어마무시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있지도 않는데 레전드로 꼽히는 게 F50mm F1.0 렌즈가 레전드로 있는 그런 렌즈인데 그 조리개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였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핸드헬드로 지금 촬영을 한 건데 AF가 지원이 돼요. 얼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네, 그래서 눈 한쪽만 맞고 나머지가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근데 이거는 단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테스트를 직접을 이렇게 해보진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문제점이 하나 없는 거라면 너무 혜자인데 이게 뭐 화면의 화질의 열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들이 없었는지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기존에 이제 뭐 타사 BMPC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포서드에서 이렇게 플랜지백 때문에 이제 뭐 스피드 부스터라고 해서 메타본즈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뭐 렌즈들을 이렇게 아까 같은 비슷하게 넓은 화각과 한 스탑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댑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캐논이 자신 있게 내놓은 어댑터인데 그리고 어댑터 가격도 상당히 나갈 것이 맞죠? 네. 어느 정도 있는데 그 광학 성능이나 그 다음에 렌즈의 퀄리티가 일단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풀프레임 센스에 들어갔던 거를 압축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뭐 컬러가 막 뒤틀렸다 이것도 아니었고 왜냐면 제가 RF 렌즈와 EF 렌즈를 바꿔 껴봤을 때도 컬러가 막 시프팅이 되거나 그랬으면 이거 못 쓸 건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즉 EOS R 시스템이 나왔을 때 EF EOS R이라는 마운트 어댑터가 나왔죠. EF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 이때도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냐. 근데 캐논 자체에서는 100%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도 타사에 메타본즈나 이런 걸 썼을 때 이제 유격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반에 이 포컬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없고 착 이렇게 감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락이 양 옆에서 되게 되어 있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뭐 주변부에 있어서 화질 저하는 약간 있긴 했었어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근데 사실 우리가 화면을 막 주변부를 2배씩 확대해서 막 영상을 시청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테스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거를 볼 것이냐. 슈퍼 35 근데 저희 중간에 죄송한데 원래 슈퍼 35라고 아니요, 저 슈퍼 35mm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계속 아, 슈퍼 제이님이 35라고 하셔서? 해서 내가 저도 그랬나요? 컷35로 영어 잘하는 척 하고 싶어서 제이님이 유학파셔가지고 이 오빠 나 여기 다 한 명씩 유아빠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유학파예요. 네. 아무튼 슈퍼 일단 35mm 좀 멋있어 보여서 여쭤봤어요. 저도 좀 배워보려고. 일단은 아무튼 들어봐봐. 슈퍼 35mm를 풀프레임 바디처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최고의 해요. 장점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EF 풀프레임 렌즈를 써봤고요. 그 다음에 EF-S 렌즈를 써봤고 그 다음에 타사 EF 마운트에 있는 서드파티 렌즈도 써봤고 RF도 써봤는데 일단은 RF랑 가장 상성이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RF는 풀프레임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크롭용 RF 렌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그 풀프레임의 화각을 제대로 못 쓰는 점은 살짝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랬는데 일단 E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별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때 드드드드 거리는 렌즈 포커스 맞추는 소리가 있는 렌즈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타사로 가면은 더 심했죠, 소리가. 그래서 만약에 사운드랑 같이 써야 되시는 분이 포컬 리듀서랑 서드파티를 쓴다고 하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저도 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니십니까?
드디어. 아니 이게 드디어 어떤 질문을 아니 하시냐고. 보통 이제 예능 이런 데 보면 끝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항상 불만을 토하잖아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 난 잘했는데? 저는 움직임이 없어서 입간판 모셔놓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되게 항상 궁금했던 게 제이님이 계속 4K 시대에 FHD로만 촬영을 하시고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4K보다 FHD가 화질이 더 좋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FHD만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하고 C70에 대해서도 4K랑 FHD 화질이나 뭐 아니면 편의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신 게 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아, 네, 그 오해를 하시는데 일로 하는 건 다 4K로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FHD. 그 유튜브는 SNS의 연장선이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유튜브 무시하시는 거. 유튜버는 FHD면 족하다? 아, 세상 유튜브 지금 기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감독님 되게 화났어요. 세상에 풀 HD의 니즈는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 촬영 파일을 그날 다 받아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물어보거든요. 4K로 드릴까요? FHD로 드릴까요? 그러면 4K는 좀 힘들어요. FHD로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C70 얘기를 하자면 4K 화질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센서의 픽셀 하나당 하나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픽셀의 효율성이 너무 높아져서 일단은 이미지 퀄리티라든지 색 재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미러리스 카메라나 그 다음에 뭐 DSLR과는 좀 비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풀 HD라도 CPT로 찍을 수 있으니까 미러리스의 풀 HD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청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네.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 뽑아주셨나요?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박병우님께서 이제 질문 여러 개 주셨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뽑았어요. 와이드 컨버팅과 스피드 부스팅이 되는 변환 마운트를 사용 시 이게 지금 포컬 리듀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화질 저하나 색상의 손실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가 있는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테스트는 거기까지 해보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찍어놓은 RF 렌즈와 그 다음에 어댑터를 사용해서 찍었던 서드파티 렌즈 그 다음에 EF 렌즈를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절대적으로는 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관적으로는 좋은데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실보다 득이 많다. 아닌가요? 별론가요? 넘어갈까요? 최고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아니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되게 잘 들어가시네요. 같은 내용인데 어댑터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현주님께서 0.71배 어댑터 화질이 궁금합니다 하셨고 한 스탑 밝아진다는 게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아서요. 요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풀프레임 센서면은 빛이 그 렌즈의 동그라미 빛이 여기 센서에 맞게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풀프레임 센서에. 근데 요거는 슈퍼 35mm니까 센서가 좀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센서에 맞게끔 그걸 한 번 더 모아주는 렌즈가 어댑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약간 그래서- 돋보기로 그 불 지피듯이. 그렇죠. 돋보기로 빛을 한 번 더 모아줬기 때문에 그 빛의 양이 한 번 더 모이면서 한 스탑이 더 올라가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축소 광학 기술이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번역해서 아까 돋보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원리로 그런 빛이 더 모아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 스탑의 F값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선정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라인의 시네 카메라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C70의 최고 강점이 뭐냐라는 말에 저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렌즈의 선택권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크롭 센서 EFS, EF를 풀프레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컬 리듀서,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 좋은 광학 성능을 가지고 있는 RF 렌즈까지 렌즈를 죄다 다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점이 일단 그 기존의 렌즈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생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네마 바디이지 않나. 네, 말씀이 길어졌는데 준비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규모 프로덕션을 위한 C70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 타시네. 협찬 받은
누가 찍었는지 참 잘 찍었네. 김비디오님이 찍어주셨죠. 약간 그 C70의 렌즈 플레이어 죄송합니다. 플레이어를 이용한 거예요, 일부러. 맞은편에서 찍어가지고. 그죠? 제가 로켓 펀치님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영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미디어님이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모든 디렉션을 우리 로켓펀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숏 버전이고 풀 네네네. 영상은 채널에 아마 있으시죠? 네, 제 채널에 이 단편 영화 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독자를 모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로켓 펀치 채널이고요. 저기 사실 이거를 촬영한 이유가 저는 C70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걸 가장 많이 쓸까를 생각을 했는데 연극영화과에서 영화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소규모 프로덕션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 호환, 이렇게 상위 호환이 아니고 다른 시네마 카메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더라고요. 디지오 센서에서 뒤지지 않죠. 아, 그렇죠. 디지오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근데 사실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뭐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면 미러리스를 많이 쓰시는데 그 이유가 시네마 카메라로 가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예를 들면 무게도 무겁고 밑에 또 삼각대 올려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포커스 플러 만지는 분도 계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C7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카메라였어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미러리스처럼 쓸 수 있는데 퀄리티는 시네마 카메라. 예를 들면은 사운드 수음 같은 경우에도 미니 XLR 꽂고 또 3.5파이도 꽂고 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소리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카메라는 4K 120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저기 아까 전에 본 마지막 씬 같은 경우에는 4K 120으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서 60프레임으로 줄인 거긴 한데 또 4K 120프레임에서 사운드 수음까지 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24프레임에도 붙여서 쓸 수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용량 관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뭐 CF 익스프레스 카드나 C패스트 카드처럼 좀 귀한 카드가 아니고 SD 카드를 꽂아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편했고 아마 이런 부분이 학생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에 어댑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렌즈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게 이 소규모 프로덕션에서는 좀 힘든 부분인데 그냥 기본 RF2 EF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 EF 렌즈를 35mm에 맞게 약간 크롭된 그 화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5mm 렌즈를 하나 가지고 가서 포컬 리듀서에 붙였으면 풀프레임에서 85mm 화각으로 쓰실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RF2 EF 어댑터에 꽂아 쓰시면 120mm 정도의 렌즈로 이렇게 두 가지 화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렌즈 하나로 두 개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시네마 카메라는 아닌 게 편의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니 뭐 판매하는 시간이에요? 보고서 하지만 아, 이거 지금 라이브 커머스예요? 독후감 쓰세요? 뭐. 아 근데 제가 진짜 써보고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시네마 카메라에 없는 오토 ISO가 있어요. 네, ISO 같은 경우에 시네마 카메라는 다 고정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굳이 뭐 큰 촬영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가족이나 연인을 찍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오토 ISO로 놓고 촬영을 하면 제가 또 이 영상도 제 채널에 있거든요. 청계천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네, 맞습니다. 오토 IS로 오토 IS로 들고 그냥 다니면서 다 촬영을 했는데 아마 보시면 ISO가 막 튄다거나 이런 느낌을 딱히 못 받으실 거예요. 오토 ISO는 실제로 좀 잘 만족을 하셨나 보네요. 저는 엄청 만족하면서 이 시네 카메라에서 오토 ISO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냥 감도를 안 올리는 기능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ISO 제한을 아래랑 위에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오토 ISO 기능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용된다면 저는 타임랩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타임랩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질문 상당히 많았는데 네. 우리 로켓 펀치님이 선정하신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채널에도 질문해 주시는 건데 유대길님께서 기존 미러리스 R5, R6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푸티지의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또 R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이미지 퀄리티가 C70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김비디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R5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좀 한 번 더 김비디오님의 생각을. 네. 우리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나요? 아니. R5도 잘 만져주면은 거기에 가까운 푸티지로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C70의 가장 큰 장점은 R5를 그렇게 만져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이 딱 이제 이미 딱 나오는 푸티지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R5도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짧은 질문 2개만 더 할게요. 일단 임동수님께서 발열이나 동영상 처리 속도, 실사용 체감 등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C70을 쓰면서 C200 대비 이건 진짜 무조건 낫다고 생각한 거는 바로 이제 스타팅 속도예요. 부팅 속도. 이거를 켜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 시네마 카메라 C200이나 코모도 같은 경우에는 켜고 잘 안 꺼요. C70은 미러리스급으로 빨리 켜집니다. 한 3초? 키자마자 바로 네, 켰어요. 키자마자 바로 켜져서 배터리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고, 플레이백도 빠르더라고요. 네, 플레이백도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보고 또 바로 촬영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처리 속도? 이것도 뭐 샷투샷 딜레이가 있다거나 촬영해서 다음 촬영하는데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로켓 펀치님 준비해주신 세션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네. 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로켓 펀치 채널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로켓 펀치 치면 걸그룹 나와요. 다음 세션인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비중이 좀 적으세요. 오늘 감성필름님이 준비해주신 영상 한번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자마자 감동 필름님이네요. 자연방. 상징, 감동의 상징. 저분 저 머리 볼륨만 좀 똑같았으면 내가 좀 편안했을 거야. 내 머리 얘기할 게 아니네요. 감독님은 밤에 안 찍으신다는 게 이거 사실인가요? 안 됐어요. 밤에 촬영을 안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밤에는 김비디오님이 촬영을 주로 하시고 감동 필름님은 그 촬영 뭐지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촬영 시간이 해질 때까지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두워지면 촬영 못하기 때문에. 예쁘네요. 아, 좋네요. 스킨톤이 진짜 이 영상은 따로 적어놓은 게 많지 않은 게 노출 보정도 안 했어요. 그냥 원본 그대로 찍은 대로 그냥 나온 거라서 앞에 부분에 나왔던 부분만 빼놓고는 뒤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원본으로 보정을 아예 하나도 안 하신 네네. 거예요? 다 거의 다 BT709로 촬영을 했고요. 로그로 촬영한 것도 있는데 로그로 촬영한 것도 캐논의 공식 다운받을 수 있는 BT709로 바꿔주는 럿이 있어요. 그거 사용해서 그냥 럿만 넣어주는 저는 그런 거 됐어요. 너무 감성 필름 느낌이 나서 그냥 뭐 따로 보정을 하신 줄 알았어요. 책을 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제 하얀색 반사가 되니까 그렇게 반사가 들어간 거 빼놓고는 반사판도 다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의 스킨톤이라서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후반에 나오는 거 보정을 아예 안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스킨톤이 굉장히 뭔가 화사하게 나오는 효과가 그게 다 정노출로 찍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캐논 카메라 하면 아무래도 색감이 좋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험을 해보려고 좀 한 스탑 오버해서 찍은 장면들도 몇 가지가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에 샘플 같은 경우에는 두 스탑 정도를 오버시킨 다음에 다시 정노출로 바꾼 것도 있는데 센서가 확실히 진짜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날아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줄여서 피부톤만 화사하게 하고 이제 뎁스는 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기존의 스틸 이미지를 찍으셨던 분들이 뭔가 동영상 쪽으로 적응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원래 사용하시던 카메라와 색감을 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어떤 체감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뭐 현 감독님한테도 맨 처음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로켓 펀치님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원래 찍는 느낌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정들을 많이 거쳐야지 나왔던 어떤 그런 스킨톤이나 이런 색감들이 그냥 촬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는 구매 생각이 저는 별로 없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C70을 사기 위해서 이미 중고장터에 많은 카메라들을 실제로 많이 올려놨어요. 카메라를 정말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네, 많이요. 진짜 안 바꾸는데. 바꾸거든요. 근데 저 모자 쓰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은퇴한 거장이 이 얘기 맨날 유튜브 하는데 하는 느낌이다. 아니 유튜브에다가 왜 자꾸 은퇴했다고 댓글 약간 달아요, 봉준호 진짜. 감독 느낌이 네, 나요. 맞아요. 옆모습이 다 약간. 휩쓸고 네, 좀 있어요. 약간 네. 취미로 유튜브 하시는 분 같네요. 저 감독 필름님한테 궁금한 게 감독님 같은 경우에 노출계로 이렇게 해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똑같아. 뭘 자꾸 달라.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뭐 각자의 노하우로 좀 노출을 잡는 편인데 본인만의 그런 노출을 잡는 기준이 있는지랑 또 C70 아까 원스탑으로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C70에서는 럿을 내장으로 럿을 입힌 상태로 녹화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원스탑 솔루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원스탑 솔루션을 가지고서 노출을 잡을 때는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카메라 자체가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뭔가 모니터를 사용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로그로 그냥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커스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노출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좀 오버 노출이 많이 나요. 실제로 이게 노출이 오버가 됐는데 화면상으로는 항상 이제 뿌옇게 보이니까 크게 노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C70은 내장으로 그게 기능이 있어요. 럿을 미리 넣어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레코딩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촬영자가 그 럿을 씌워서 이제 촬영을 잘 해놓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촬영을 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서 편집하시는 분이 좀 빠르게 컷 편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그로도 찍어보고 709로도 찍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비트709 럿을 넣어서 촬영을 한 걸 봤는데 다 똑같이 좋은 퀄리티가 나와서 굳이 그거를 했을 때 뭔가 퀄리티가 저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딱히 없었던 걸로. 아니 근데 노출을 잡는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노출을 잡는 거는 이제 그 모니터를 많이 이제 활용을 기존에는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럿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뭐 예를 많았던 들어 것 같아요. 뭐 퍼스트 컬러에서 뭐 어떤 네. 걸 본다던가 뭐 이런 네. 뭐 그게 있을까요? 톤마다 다를 네. 텐데. 네. 보통 이제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컬러도 많이 보고 웨이브폼 보통 많이 보고 예, 그렇게 촬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요거 같은 왜 경우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아니, 보는 건 아니요. 알겠는데. 다른 카메라 네, 얘기해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모니터에 러 씌워놓고 뷰 어시스트처럼 해놓고 그냥 그거 보고 노출 판단하신다는 건 말씀이시죠? 이제 로그로 촬영을 했을 때 뒤에 어떤 럿을 넣든지 간에 결국에는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야지 내가 이 상황에서 럿을 뭐 입히든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그 값이 나온다라는 걸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럿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한번 넣어서 촬영을 해보고 다른 거 넣어서 촬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이미 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저는 약간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독 진지하게 좀 흘러가는 세션인 것 같아요. 이번 세션이. 근데 DSLR이나 미러리스와 크게 좀 꼽을 수 있는 색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다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진짜 노이즈와의 싸움이 엄청 크거든요. 노이즈를 정말 아무리 후반 작업에서 노이즈를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니트 비디오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그 노이즈를 제거한 부분이 깍두기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단편 영화 이런 걸 촬영할 때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때 원본은 안 그런데 업로드하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컴프레션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로그2도 지원을 하고 DR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안부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노이즈 리덕션을 먹였을 때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잘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감성필름님께서 선정해주신 질문 또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저는 늦게 와서 두 가지만 골라놨는데 한 가지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R5에 대한 색감 얘기를 아까 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여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 C70의 가치는 몇 년이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감독님들의 의견이라고 해주셨는데 로켓펀치님 기준으로는 3개월이고요.
아예 3개월이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 오래 가니까 3개월. 아니야. 근데 C200도 3개월은 갔어. 농담으로 3개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미러리스 바디들이 워낙 요새 동영상 성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교체 주기가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자주 나오죠. 770 정도 되는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면 지금 구매하셔던 저는 한 4, 5년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저도 요거 쓰기 전에 그 타사의 BMCC라는 카메라가 2012년도에 나왔던 2.5K 걔를 재작년까지 썼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게 이제 RF 렌즈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카메라 렌즈가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올수록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계속 늘어나겠죠. 활용도가 더 늘어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성필름님 너무 좋은 세션이었는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받은 유일한 그렇죠. 거장님이시거든요. 제일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2년이 다은지도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으면은 여기가 까매졌어요, 종이가. 이거 수업 들을 때 되게 지루할 때 아, 네, 저게 되게 다 감성필름님. 근데 이제 새싹- 감성 표현이 말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새싹 유튜버로서의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저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 수가 늘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네, 잠시만 그 프로 감독님으로 돌아와 주셔서 마지막 세션이거든요. 또 영화 악녀부터 해서 뭐 다양한 영화 그리고 최근에 KBS 좀비 탐정이라는 드라마까지 여러 환경에서 활약 중이신데요. 감독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아니 무슨 기대하고 고정 선생님처럼 계십니다. 소개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많이 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돌려서 여기부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저는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질문부터 보는 게 다 제가 할 얘기랑 좀 비슷한 질문들인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선정하고 네. 이거에 대한 걸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최구용님 극장 개봉령 영화 촬영 시 해상도 이렇게만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 질문이 제가 볼 땐 이거 스크린에 틀어도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을 조금 제가 볼 땐 판단이 돼서 요거 질문 하나 그래도 제가 스크린 작업을 하니까 뽑았고요. 네. 나머지 다른 건 최상준 님이 하신 질문인데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들의 솔직한 속마음으로 영상 촬영할 때 C70이 꼭 필요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 소방관님이시더라고요. 왠지 저희가 답변을 또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질문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너무 잘 적어주셔가지고 저는 좀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네마 카메라란 기준 자체를 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 건가. 아까 있는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C70이란 카메라는 나로 영화를 한 번 더 찍어줘. 뭔가 시네마틱한 룩을 한번 이걸로 구현해 볼래? 우린 그렇게 만들었어라는 좀 의지처럼 보여서 요걸 한번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왜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교장 선생님 훈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아까는 다들 그렇게. 좀 여기서 해주시는데, 네. 대들었다가 댓글로 몰매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왜 그러세요? 이제 곽정훈 감독님이 진짜 저는 진짜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유튜브는 야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저는 영상 대신에 좀 세팅을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세팅했는데 좀 일단은 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야 이렇게 비대해 뭐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아직 C70 자체가 이렇게 상용화된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화 현장에서는 배터리를 가는 시간 자체도 조금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끼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V마운트의 어떤 배터리가 무조건 필요하고 제가 이 세팅은 저도 그러니까 파란 카메라사에 나오는 전용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장비 대여료가 비싸서 못 써라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중소 조그만 업체들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장비와 리그들로 다 세팅했거든요. 모니터 또한 마찬가지로 세팅을 다 했고요. 이런 조합으로 세팅하면 저는 카메라 팀 한 명을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 보고 예. 좀 놀랐던 게 예. 뭐 송수신기, 포커스, 모니터, 숄더 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네. V마운트. 근데
트라이가 지금 셔틀러 에이스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셔틀러 에이스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보고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촬영팀이 한 명을 일한다는 거는 결국에 촬영 감독이 촬영팀이 돼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또 핸드헬드도 선호하기 때문에 핸드 그립까지도 아예 꼈다 뺐다 할 시간 없이 달아놓겠다. 예, 이런 세팅을 전 구성해서 제가 실제로 저 예산이 아니라 제가 약간 게릴라성으로 진짜 좀 날 것 같은 어떤 영화를 찍을 때는 이렇게 세팅할 것 같아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서 C70이 좀 많이 상용화가 됐을 때 케이지나 이런 것들만 생긴다면 맞아요. 카메라는 더 작아질 거라는 거죠.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건 스몰 프로덕션이 많은데 만약에 크루가 많아지면 저는 이거를 짐벌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A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차피 무선 팔로 포커스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렇게 해도 메인캠도 좋지만 짐벌도 또 화려해지지 않을까. 모비나 로닌 툴을 통해서 미믹을 많이 운용하는 구성을 써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로닌 S에 미믹이 같이 호환되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로닌 팔로도 다 가능하고 조그만 미니집 같은 데 이용해서 뭐 리모트 헤드의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차량 리깅이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더 손쉽게 된다는 거. 감독님께서 아까 선정하신 질문 중에 또 영상 촬영을 할 때 C70이 꼭 네. 필요한가를 알고 싶다라는 우리 소방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그것도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자체를 서브캠이나 뭐 서드캠의 용도로 얘기 드리지 않았잖아요. 전 메인캠으로 얘기 드렸고.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캠으로 활용도가 일단 크겠죠.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DIC에서 만져봤어요. 소스랑 그 알렉사 파란 카메라의 어떤 것들 가장 많이 쓰이는 약간 만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요. 핸드헬드 할 때 손떨방 기능 어땠어요? 물어보는 거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핸드헬드는 야 흔들리려고 찍는 건데 왜 손떨방을 해? 저는 저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거든요, 핸드헬드. 근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리깅을 했어요. 리깅을 했는데 그 엔진의 미세한 떨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후반에서 잡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오토포커스 얘기 드렸잖아요. 오토포커스 기능 같은 경우도 필요한 컷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음 작품에 현장에 갖고 나가서 서브캠으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다음 작품에 정말 활용하신다면은 나중에 TMI 채널에 올려주실 근데 수 이게 있는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 내가 이 친구의 좀 문제 얘 이렇게 왜 튀어나온 거라 이게 좀 아무래도 그죠 불편하지 네. 않아요? 저는 익숙해지긴 했어요. 그래 이게 왜 쓰다 튀어나와? 보니까 근데 또 이 C70이라는 제품의 외관이 요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었을 때 독특한 디자인인데 짐벌 운용에서도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약간 답을 정해주시고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 C100도 올려보고 C300도 올려보고 이거 C70 올렸는데 C70 한번 올리니까 한 번 C70으로 짐벌 올리면 다른 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감독님 근데 궁금한 게 C70을 영화에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사용을 하실 텐데 감독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C70을 활용을 하겠다가 아니라 C70 뭐 한 대 내지 두 대만으로도 영화를 다 촬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메라의 성능은 이제 스크린에서 이제 뭐 해상도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500만 원 이상의 돈에 팔 수가 없죠. 예, 그건 분명해요. 근데 카메라 선택 기준이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카메라 갖고 있는 고유의 색감 자체, 컨셉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C70 자체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 발전과 동시에 캐논이 버리지 않았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색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멜로나 이런 따스한 느낌을 담는 어떤 영화라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되게 여러 유튜버 분들과 또 이제 박정훈 감독님 모시면서 저도 유튜버인데 왜 세상 유튜버신가요? 세상 유튜버. 예.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준비해주신 이런 구성이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전 질문 이벤트가 되게 의미 깊고 뿌듯했었던 게 꼭 상업 현장 혹은 시네마 카메라만을 사용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 자릿수의 어떤 사진으로 시작했던 엔트리 바디라던가 이런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 또한 되게 순수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대화들이 되게 그분들께 의미 있는 답변과 또 얘기로 다가갔으면 하고요. 어느덧 준비한 세션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총 4개의 1등, 2등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성껏 선정해 보았는데 네, 제가 했던 부분 중에는 최구용님이 극장 개봉용 영화 촬영 시 해상도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셨고 많이 써주셨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최구용님께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작가님들의 솔직한 속마음으로 영상 촬영할 때 C70이 꼭 필요한 걸 알고 싶습니다. 최상규님, 예, 축하드립니다. 로켓 펀치님이 뽑으신 분. 네, 저는 유대길님이 기본 미러리스 R5와 R6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유대길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등 질문이죠. 무려 제나이저 무선 마이크와 함께 선정되신 오늘의 갖고 싶다. 베스트 질문.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요. 저 아닌가요? 철저히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쉽다. 발표는 제이님이 해주실 텐데요. 일단은 질문을 6가지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번 C70에서 어떻게 보면 키 핵심 포인트인 포컬 리듀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셨고요. 그게 얼마만큼 그 화질에 손해가 있는지, 색깔이 얼마만큼 바뀌는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걸 잘 짚어주셨고 그 외에도 디테일한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 정성 또한 또 감동을 해서 박병훈님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준비된 상품은 신청 당시에 작성해 주신 정보로 별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좀 더 다뤘으면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테스트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욕심은 많았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우리 박정훈 감독님. 네. 제 교장 선생님인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계랑.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같이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감사해요. 이렇게 취미생활이든 전업이든 이게 같이 가야 할 동반자들이잖아요. 저희는. 이런 거를 계기로 저도 좀 이 시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해보면서 좀 마무리 인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송필름님 혹시 이 자리가 어떠셨는지. 일단은 저와 다른 스타일로 촬영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하나의 바디를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해본 게 저희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촬영하신 이제 영상 보고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 카메라를 이제 구입하기로 생각을 했지만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제가 기존에 촬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어서 이제 보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굉장히 보람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이거 다 다루면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스센스라는 주제에 맞게 저희 6명이 모였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즐거운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C70을 오래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C70은 기존에 없던 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사실 미러리스의 편의성과 또 시네마 카메라의 그거에 절묘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아예 완전히 새로 나온 카메라인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각자의 채널에서 C70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도 많이 다룰 테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70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이거의 최대 강점은 컴팩트한 시네마 카메라로서 한 손 짐벌에 올려놓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카메라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캐논 하면 렌즈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캐논의 모든 EF 렌즈들, EF-S, RF 렌즈까지 전부 다 10분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강자의 카메라 포지션이지 않나. 비지오 센서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진짜 기능으로 꽉 무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카메라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C70이 진짜 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놀랐던 게 제가 딱 상상을 하던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을 딱 눈앞에 본 느낌? 제가 딱 원하던 그런 기동성과 뭔가 미러리스스러운 외관도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미러리스를 늘 써왔던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데서 이제 전환을 하는데 큰 어색함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있어서 C70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인상을 줬고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캐논을 칭찬해 주시는 훈훈한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채널에 가면 이제 단점만 쫙.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70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6분 모시고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답변과 또 좋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가갔으면 하고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anon.